오늘은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죠. 하지만 혹시 이 평범한 습관이 우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매년 약 23만 명이 욕실에서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명 중 9명이 잘못된 목욕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놀라셨나요? 이제부터 제가 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영상을 나가시려고 하셨다면 잠시만요. 정보는 알고 가셔야죠. 끝까지 보시면 평생 해오던 목욕 습관의 위험성과 놀라운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나의 목욕 습관은 어땠지? 라고 잠시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목욕 실수와 그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1. 목욕 빈도와 피부 노화. 청결을 위해 매일 목욕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적합하지 않은 조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목욕이 오히려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알지 못했던 피부 건강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어쩌면 병원 방문 몇 번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 보습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은 약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부 표면에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유익한 오일과 세균들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매일 목욕을 하면 이 소중한 보호막이 지속적으로 제거되어 피부 방어 시스템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경피 수분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목욕해야 할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우리 연령대에서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 회복 주기를 고려한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돼요. 그런 경우에는 전신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땀샘이 많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부위만 가볍게 씻는 방식으로요. 2. 목욕물의 온도. 차가운 날씨에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작은 행복이 우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에 반응하여 피부 표면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어지러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목욕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온수를 권장합니다. 이 온도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당한 온도라 해도 20분 이상 물에 오래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장시간 목욕은 피부의 천연 오일과 수분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건조함을 악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3. 욕실에서의 안전.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끄러운 바닥, 물기, 제한된 공간. 이런 위험 요소들이 모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국내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낙상 사고의 약 80%가 집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근력도 약해져 한번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실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욕조안과 욕실 바닥 모두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조 주변과 변기 옆에 단단히 고정된 손잡이는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를 대비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노후 품격 채널의 다른 건강정보 영상도 있으니 꼭 들렀다 구경하고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가보실까요? 4. 목욕 제품 선택. 시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비누, 샴푸, 바디워시가 있지만 모든 제품이 우리 피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제품 선택이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놀랍게도 피부 두께는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약 40% 정도 감소하며 피지 분비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무향료, 무방부제, 무알코올의 순한 제품을 권장합니다. 특히 pH 밸런스가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 pH 5.5에서 6.5 사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비누는 대부분 알칼리성 pH 9에서 10이라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의 저자극성, 민감성 피부용, 보습 성분 함유, 피부가 테스트 완료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특히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쉐어버터 같은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목욕 후 관리. 사실 목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욕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목욕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약해진 피부에 자극과 미세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피부는 수분을 흡수하고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보습제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정강이 같은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 더 신경 써서 보습해요. 목욕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목욕 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목욕과 수면.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수면 연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침한 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는 따뜻한 목욕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은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 수면 시간을 평균 10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목욕 중 상승했던 체온이 목욕 후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생체 리듬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바로 직전에 목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외로 이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욕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즉각적인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목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침 전 목욕은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온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7. 계절에 따른 목욕법 조정.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목욕 방법이 필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계속하면 피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목욕 빈도를 약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정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가볍고 산뜻한 젤 타입 클렌저가 적합합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목욕 빈도를 줄이고 목욕 시간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와 찬바람은 이미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데 잦은 목욕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보습 성분이 풍부한 크림 타입 클렌저나 오일 클렌저가 좋습니다. 환절기에는 피부가 특히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극이 적은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 목욕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특별한 건강 상태에 따른 목욕법.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목욕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물에서의 목욕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어 물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의 상처나 감염에 취약하므로 목욕 후 발을 꼼꼼히 말리고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무향료, 무알코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목욕물에 오트밀이나 베이킹 소다를 넣는 것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목욕의 대안과 마무리. 매일 전신 목욕이 어렵거나 건강상 이유로 목욕이 제한되는 경우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 세정은 전신 목욕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건조를 최소화하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스폰지 목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스폰지로 몸을 닦는 방법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 샴푸나 바디 클렌징 티슈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외에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목욕에 관한 다양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건강한 목욕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상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의 적절한 빈도, 38에서 40도의 미온수, 15분 이내의 적당한 시간, 순한 제품 사용 목욕 후 즉각적인 보습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는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비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품격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